대표님, 네. 댓글입니다. 조금 아픈 댓글일 수도 있어요. 네. 속성결혼과 연여결혼의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의 질문은 속성결혼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고요. 속성결혼은 현지 매칭해서 다음날 결혼식하고 바로 합방하는 방식이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합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요. 베트남에 자주 가진 못하더라도 교제 기간을 두세 달을 잡고 가야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베트남에 와서 한 여성을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여성과 낮에 만나고, 데이트하고, 저녁 때 되면 빠빠이 하고 가고, 문자하고, 뭐 영상통화하고, 그러면은, 자, 신랑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와서 약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결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개를 받고 하는 것도 결혼을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신부를 기숙사 넣어야 되고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소개든지 비용이 그것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돈은 다 내요. 내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파혼을 하면은 소개받은 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기숙사에 보내야 되고 뭐 학교 보내야 되고 비용적인 거는요. 다시 파혼하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근데 자 약혼을 하고 한 사람 그냥 소개받은 사람 그것도 똑같은 파혼입니다. 약혼했으면 파혼이고 약혼 안 하고 소개받으면 파혼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단서가 결혼을 전제하에 그러면 본인들이 자 얼마나 자주 와서 낮에만 잠깐 만나고 그 신부를 알 수 있느냐?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도리어. 여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요.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봐야 24시간 같이 지내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내갖고는 진짜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최소한 4, 5일 이상 여행도 한 3, 4일 정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만나고 바로 결혼하고 뭐 같이 한 2, 3일 하루 이틀 지나다 한국 가다 이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자 만나고 이 여성에 대해서 모든 걸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나서 진짜 확실하다 싶을 때 약혼식 하고 최소한 4일 정도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여성을 소개받았어. 여기서 낮에만 만나다 보니까 뭐 할 거예요? 첫날 만나서 커피숍 가, 영화 보러 가, 밥 먹고 저녁 때 되면 빠빠이, 그 다음날 다시 봐. 자,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녁 때 되면요. 그런 신랑들끼리 둘이 앉아갖고 신랑들끼리 도닥거리고 놀고 앉았어요. 저는 저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신부를 알 수 있을까? 응? 자, 개인적으로 소개를 내서 약혼식도 안 하고 나중에 한다 하면서 심지어 그것도 같이 합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개받아갖고 둘이 만나보세요 하면서도 합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한 번 더 찍어요. 근데 정상적인 결혼하는 사람 신부들은요. 약혼식 하기 전에 합방을 거의 안 합니다. 자, 약혼식 하고 연애하듯이, 그거는 진짜 연애하듯이 3, 4개월 동안 신부를 알아가는 거하고, 두 사람이서 한 달, 두 달, 뭐 교제를 해본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신랑이 여기 몇 번 들어올 거예요. 많이 오면은 3번, 4번? 그렇게 올 수 있을까요,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한 두 달,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뭐 길게는 3개월 연애한다? 그 기간 동안요, 둘이서 만나고 데이트하고, 아, 신부 좋아요, 잘해요. 낮에만 만나는 거는 이 신부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뭐 둘이 데이트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뭐 신랑은 뭐 밥 먹으면 반찬 좀 챙겨주고, 옆에 앉아갖고 오빠하고 팔짱 끼고 있고, 뭐 이거잖아요. 둘이서 24시간 지내보면은요, 개인적인 버릇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호텔방에서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앉았는지, 이 신부가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둘이서 낮에만 잠깐 만날 때는. 가장 파악을 해보는 거는, 신랑을, 이 신부가 살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정리정돈. 자, 저희 신랑분 중에요, 신부가 정리정돈을 못해갖고 신랑이 다 챙겨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놀러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랑이 깨워서 학교 보내고 결국은 파혼해. 이분이 다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너무 정리정돈 잘하고 모든 걸 다 현명하게 알아서 잘하는 신부를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전에는 내가 계속 바빴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한가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네요. 왜? 본인이 와이프가 알아서 딱딱딱 하고 와이프가 도로 신랑을 챙기고 하니까 반대거든. 그러면 둘이서 낮에 만나서 신랑 있는데 와서 호텔에서 만나 둘이 데이트 나가, 시내 나가, 어디 나가, 과연 그 신부의 그런 면을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의 또 입장에서는 약혼식하고 바로 만난 지 2, 3일 만에 합방을 한다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해봐야 알죠. 해보면은, 자, 저희들은 7박 8일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7박 8일 동안 진행을 해서 신랑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부를 만난 지 최소한 몇 달 된 것 같더래. 다. 신혼여행 3박 4일, 여행을 3박 4일 갔다 오니까, 사장님, 제가 지금 와이프 만난 지 며칠 된 게 아니고, 한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지내보는 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낮에만 보고, 밤에는 헤어지고, 낮에만 보고, 밤에만 헤어지면 몇 달이 가도요,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제대로 된 신부의 진면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통혼례 하고 나서 문제가 안 터지겠습니까? 똑같이 터져요. 두 사람이서 만나기만 만나다가 문자만 하다가 나중에 전통혼례 하고 그때 합방해갖고 문제가 안 터지냐?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차라리 제대로 된 연애를 하려 그러면요, 같이 약혼하고 같이 잠자면서 지내보면서 하는 게 가장 더 파악이 된다. 신부라는 사람을 파악을 해볼 때는 나하고 진짜 잘 맞는 사람이지, 나하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놓은 거는요, 약혼하고 나서 같이 몇 달 지켜보는 게 더, 자, 신부가 보고 싶어 들어오고 같이 지내고 여기서 호텔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잠자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하고, 와서 만나고 밤새만 빠빠이 하고 그 다음날 돼서 또 뭐 학교 갔다 오후에 오세요. 둘이 나가서 또 데이트하고 빠빠이 하고, 어느 게 진정한 연애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게 신부를 파악하기 쉬운지. 그거는 본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